베니스의 상인.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베니스에는 샤일록이라는 유태인이 살고 있었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자였던 샤일록은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천하의 구두쇠로 이자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난리를 피우곤 했다. 이 모습이 어찌나 지독한지 다들 혀를 내둘렀다. 한편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무역업을 하고 있는 안토니오는 샤일록과는 달리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등 착하고 음정이 많은 상인이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 싫어했다. 특히 안토니오는 샤일록을 볼 때마다 그의 행동을 나무랬다. 그러면 샤일록은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참으며 이렇게 다짐했다. 건방진 안토니오, 언젠가는 반드시 안갚음을 해주마.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했던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종종 돈을 빌려 쓰곤 했다. 안토니오는 바사니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기꺼이 빌려주었다. 어느 날 바사니오가 안토니오를 찾아와 말했다. 벨몬트의 포샤라는 아가씨에게 정언을 하려고 하네. 그러려면 옷도 맞춰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3,000 더커트만 빌려줄 수 있겠나? 하지만 안토니오는 바사니오에게 빌려줄 돈이 없었다. 가진 돈을 모두 무역에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안토니오는 고민 끝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바사니오와 함께 샤일록의 집으로 찾아갔다. 샤일록, 3,000 더커트만 빌려주시오. 내 배가 한 달 후에 돌아오니 그때 모두 갚겠소. 물론 이자는 원하는 만큼 주겠소. 샤일록은 생각했다. 그동안 날 멸시하더니 돈을 빌리러 왔군. 좋아, 이 기회에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아넣어 지금까지 쌓인 원한을 풀어야겠어. 샤일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동안 내게 많은 모욕을 주었소.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고 욕도 하고 침도 뱉었지 않소? 그런데도 내가 돈을 빌려줄 것 같소? 안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돈을 빌려주시오. 난 당신이 그 못된 심보를 고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당신을 욕할 거요. 그러니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말고 원수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시오. 원수라도 이자만 많이 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요? 좋소. 돈을 빌려드리겠소. 당신은 날 싫어하지만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소. 그러니 이자는 받지 않겠소.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깜짝 놀랐다.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요? 그렇소. 지금 바로 공증인에게 가서 차용 증서를 씁시다. 다만 재미삼아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몸에서 살을 1파운드 떼어낸다는 내용을 차용 증서에 써넣고 싶소? 좋소. 당장 공증인에게 갑시다. 안토니오는 흔쾌히 답하고 샤일록과 함께 공증인 사무소로 향했다. 바사니오가 꺼림칙하다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자고 했지만 안토니오는
배만 돌아오면 많은 돈이 생기니 걱정할 것 없다며 차용 증서에 서명을 했다. 바사니오는 안토니오가 마련해준 돈으로 옷도 사고 청혼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갖추어 벨몬트로 향했다. Would you marry me, 포샤?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포샤는 여러 남자에게 청혼을 받아왔지만 바사니오처럼 마음에 드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바사니오의 늠름한 모습과 어진 인품이 어떤 남자의 청혼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포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바사니오의 청혼을 받아들인 포샤가 말했다. 이제부터 저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자, 이 반지를 받아주세요. 제가 드리는 약혼 선물입니다. 바사니오는 매우 기뻐하며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지 않겠소. 맹세하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사니오의 친구 그레시아노가 말을 했다.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런데 자네의 결혼식 날 나도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나? 결혼을 약속한 여자라도 있나? 물론이지. 조금 부끄럽네만 포샤의 시녀인 네리사를 이전부터 좋아했다네. 지금은 네리사도 나와 결혼하기를 바란다네. 포샤가 네리사에게 정말이냐고 묻자 네리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포샤는 그 자리에서 네리사의 결혼을 허락했고 바사니오가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다. 좋아, 우리가 함께 결혼하면 신의 축복도 2배가 될 거야. 그때 베니스에서 온 심부름꾼이 급히 바사니오에게 편지를 건넸다. 편지를 읽고 하얗게 질린 바사니오의 얼굴을 보며 포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포샤, 큰일이요. 내 친구 안토니오에게 문제가 생겼소. 그의 배가 폭풍에 휩쓸려 모두 가라앉았다고 하오. 이제 그는 파산하게 되었소. 또 나를 위해서 샤일록에게서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해 지금 감옥에 있다니 이를 어쩌면 좋소. 바사니오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포샤에게 설명했다. 물론 살 1파운드에 관한 계약 조건도 전부 말해주었다. 바사니오의 설명을 듣고 포샤가 말했다. 당신 친구가 빌린 돈이 3,000 더커트라고 했죠? 그 20배라도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우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곧장 베니스로 친구를 도우러 가세요. 그렇게 당신을 아껴주는 친구라면 나에게도 소중한 분이지요. 살 1파운드는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할 수 없지요. 바사니오와 포샤는 곧장 교회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레시아노와 네리사도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바사니오는 안토니오를 구하기 위해 포샤가 준 돈을 가지고 베니스로 향했다. 바사니오가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오는 감옥에 갇힌 채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바사니오는 곧장 샤일록을 찾아가 말했다. 당장 돈을 갚겠소. 제발 안토니오를 풀어주시오. 무슨 소리? 약속 날짜는 이미 지났소. 나는 차용 증서에 쓰인 대로 할 것이오. 샤일록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사니오가 간곡히 빌었지만 샤일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돈이라면 2배, 아니 3배라도 내겠소. 안토니오, 내 친구 안토니오만 풀어준다면 얼마든지 내겠단 말이오. 그거 참 눈물 나는 우정이로구만. 그래도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을 테니 헛수고하지 마시오. 마침내 재판일이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을 감독하는 베니스의 총독이 여러 가지 말로 샤일록을 달래보았지만 샤일록은 막무가내였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입니다. 한편 남편을 베니스로 떠나보낸 포샤는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사촌 중에 재판관이 있었어. 포샤는 급히 재판관인 사촌 벨라리오에게 편지를 보냈다. 벨라리오는 포샤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부탁한 대로 판사복을 보낸다. 베니스의 총독께 전할 편지도 함께 넣었으니 총독께 보이면 도와주실 거다. 정의가 승리하길 바란다. 포샤는 벨라리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남자처럼 꾸민 다음 판사복을 입고 서기관으로 변장한 네리사와 함께 베니스로 출발했다. 남자로 변장한 2 여인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 법정에 도착했다. 법정에 들어선 포샤는 벨라리오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했다. 총독은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편지에는 벨라리오 재판관이 병이 나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젊고 지혜로운 발다자 박사를 보낸다고 쓰여 있는데, 어디 보자. 그럼 그대가 재판을 맡을 발다자 박사인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총독님. 총독이 다시 말했다. 참으로 기대가 되는군. 자, 그럼 얼른 재판을 진행해 주시게. 알겠습니다. 포샤는 총독의 옆자리에 앉아 외쳤다. 죄인과 증인을 들라하라. 문이 열리고 샤일록과 안토니오 그리고 바사니오가 법정에 들어섰다. 초조한 표정의 바사니오와는 달리 안토니오는 초연한 모습이었고 샤일록은 만면에 득이만만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군.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던가. 샤일록과 안토니오가 포샤의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포샤가 먼저 샤일록에게 물었다. 조건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계약이로군. 베니스의 법률로 볼 때 이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소. 샤일록이 재빨리 말했다. 역시 현명하신 재판관이십니다. 포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속 날짜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그대가 자비를 베풀어 저자를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오. 샤일록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차용 증서에 적힌 대로 안토니오의 살을 베어내겠다고 우겨댔다. 포샤는 다시 안토니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샤일록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소? 묵묵히 포샤를 바라보는 안토니오 대신 바사니오가 나서서 빌린 돈의 몇 배라도 갚겠으니 제발 안토니오를 풀어달라고 사정했다. 어떻소, 샤일록? 몇 배라도 갚겠다는데? 샤일록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차용 증서에 쓰여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게 묻지 마십시오. 바사니오가 다시 포샤에게 하소연했다. 재판관님, 아무리 법률을 지키는 것이 중하다지만 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디 너그럽게 판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포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지.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법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오. 그러자 샤일록이 얼른 말했다. 역시 뛰어난 재판관이십니다. 차용 증서를 주시오. 포샤는 샤일록에게서 차용 증서를 건네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토니오가 서명한 차용 증서에는 샤일록의 말대로 살 1파운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차용 증서를 다 읽은 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차용 증서에는 안토니오가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내도록 되어 있소. 안토니오의 서명도 분명 진품이군요. 그리고 지금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샤일록, 그대에게 다시 한번 묻겠소. 안토니오에게 아주 작은 동정심을 베풀 생각은 없소?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니 그의 말대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고 살 1파운드는 없던 일로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오. 싫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원합니다. 샤일록의 말에 포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없군. 법률대로 하는 수밖에. 안토니오, 샤일록이 살을 베어내기 쉽도록 옷을 벗으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도 좋소.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를 돌아보았다. 바사니오, 잘 있게. 내가 자네 때문에 죽는다고는 생각하지는 말게. 그리고 자네 부인에게 내가 얼마나 자네를 좋아했는지 전해주시게. 바사니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안토니오, 자네는 내 목숨과 내 아내보다 더 소중하다네. 난 꼭 자네를 구해내겠네. 포샤는 두 사람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짐짓 마음을 숨기고 마치 놀리듯 바사니오에게 물었다. 바사니오, 아무리 친구가 소중하다지만 당신 부인이 그 말을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소? 그때 곁에 있던 그레시아노가 불쑥 끼어들었다. 재판관님, 안토니오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저도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기관으로 변장한 내리사가 말했다. 당신 부인이 그 말을 듣는다면 부부 싸움이 나겠군요. 이들의 말을 지루하게 듣고 있던 샤일록이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재판이나 끝내주십시오. 포샤가 다시 샤일록에게 물었다. 베어낸 살의 무게를 잴 저울은 가져왔소? 물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저울을 가리키는 샤일록에게 포샤가 다시 한번 물었다. 좋소. 그럼 안토니오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니 미리 의사를 불러오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소? 안 됩니다. 그런 조항은 차용 증서에 없습니다. 샤일록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최소한의 배려심도 없군. 좋소. 그럼 안토니오의 몸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내시오. 샤일록은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때 포샤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형을 지팡하기 전에 분명하게 해둘 것이 하나 있소. 샤일록, 당신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샤일록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포샤를 바라보았다. 재판관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엉뚱한 말로 제 마음을 돌릴 생각이시라면 그만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차용 증서의 내용대로 할 생각이니까요. 걱정 마시오. 난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줄 것뿐이요. 살을 베어낼 때 단 한 방울의 피도 흐르게 해서는 안 되니 명심하시오. 차용 증서에는 오직 살 1파운드만 베어낸다고 되어 있을 뿐 피에 대해선 전혀 쓰여 있지 않소. 그러니 오직 살 1파운드만 정확하게 베어내시오. 또한 살을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많거나 적게 베어내어서도 안 될 것이요. 만일 이 조건을 어기면 법률에 따라 당신의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타인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한 죄로 사형에 처할 것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포샤의 판결에 감탄했다. 특히 바사니오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양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 샤일록만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샤일록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었다. 그럼 원금의 3배만 받겠습니다. 포샤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허락할 수 없소. 그럼 원금만 받겠습니다. 그것도 늦었소. 당신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소. 이제 당신은 차용 증서에 쓰여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소. 더욱이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법률에 따라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소. 당신의 목숨은 총독 각하께서 판결하실 것이오. 총독이 샤일록에게 말했다. 법률대로라면 너를 사형시켜야 마땅하나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자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거라. 단 내 재산의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나라에 바쳐야 할 것이다. 그때 안토니오가 말했다. 총독 각하, 실은 제 친구와 샤일록의 딸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샤일록은 그 결혼을 반대해서 자기 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만일 샤일록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한다면 저는 샤일록의 재산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샤일록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 남아있던 바사니오가 포샤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안토니오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샤일록에게 갚으려던 3,000 더커트를 사례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판결의 대가로 돈을 받다니 그럴 수는 없소. 허나 그대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역시 예의가 아닌 듯하여 꼭 살해를 하고 싶다면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를 주시오. 바사니오는 아내가 준 소중한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판관님,
이 반지는 아내가 약혼 선물로 준 것이고 영원히 빼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보다 더 좋은 반지를 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포샤는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말만 그럴싸하게 한 거였군요. 말을 마친 포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가 버렸다. 옆에서 바사니오를 지켜보고 있던 안토니오가 말했다. 바사니오, 어서 그 반지를 재판관님께 드리게. 저분의 은혜를 벌써 잊었나? 저분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자네 아내에게 잘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해해 줄 걸세. 바사니오는 하는 수 없이 반지를 그레시아노에게 주고 얼른 재판관을 쫓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레시아노가 달려가 포샤에게 반지를 건네자 포샤의 옆에서 석유관으로 변장하고 있던 내리사도 그레시아노가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했다. 그레시아노도 별 수 없이 자기의 반지를 빼주었다. 벨몬트의 집으로 돌아온 포샤와 내리사는 남편들이 돌아오면 반지를 확인한 뒤 한바탕 골려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드디어 바사니오와 그레시아노가 안토니오와 함께 벨몬트의 집에 도착했다. 세 친구는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다. 바사니오는 법정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포샤에게 안토니오를 소개했다. 무사히 풀려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다니 죄송하기 이를 데 없군요.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 그만한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사니오가 부인처럼 아름다운 분과 결혼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때 그레시아노가 내리사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포샤가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내리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반지를 어떤 서기관에게 주었답니다. 내가 그런 말에 속을 줄 알아요? 다른 여자에게 주고 온 것이 틀림없다고요. 정말로 우리를 도와준 서기관에게 주었소.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하시오. 포샤가 모른 체 하며 다시 말했다. 반지를 남에게 주다니 정말 잘못하셨군요. 내 남편 바사니오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레시아노가 재빨리 말했다. 천만에요. 바사니오가 먼저 약혼 반지를 재판관님께 드렸답니다. 그래서 저도 서기관에게 반지를 주게 된 것이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절대로 반지를 빼지 않겠다는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군요. 화를 버럭내는 포샤에게 바사니오는 어쩔 수 없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때 안토니오가 말했다. 부인, 그 재판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바사니오는 그 은혜가 고마워 반지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그만 용서하시지요. 그럼 새 반지를 드릴 테니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안토니오는 포샤에게 반지를 받아 바사니오에게 건네주었다. 바사니오는 새 반지가 자신의 약혼 반지와 너무나 똑같아 깜짝 놀랐다. 그레시아노가 내리사에게 받은 반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제야 포샤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뭐라고? 재판관과 서기관이 바로 당신들이었다고?
바사니오와 그레시아노는 깜짝 놀랐다. 이윽고 그들은 아내들의 용기와 지혜로 안토니오의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잠시 후 포샤가 편지 한 통을 안토니오에게 건네며 말했다.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어서 읽어보세요. 편지를 읽는 안토니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편지에는 바다에 가라앉은 줄 알았던 안토니오의 배 세 척이 물건을 잔뜩 싣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는 목숨도 건지고 재산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포샤의 집에서는 밤이 깊도록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 행복한 그날만큼이나 현명한 아내와 착한 남편은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기도했다.